고상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고상하지 않았다. 피디님 여기요. 이런 것도 올라가면 좋겠어. 근데 자연스럽게. 자, 우리 고상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속TV의 디테일러 디동입니다. 이렇게 했어. 원래는 막 이러다는 거 아니야? 네, 저희 그 코너 속의 코너 고상하다, 고민 상담을 하다를 진행해 볼 건데요. 원장님들의 질문, 고민거리 이런 사연들 속에서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고 그냥 이 학원에서는 어떻게 했다 정도로 해서 평소에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이런 거를 뭐 강의로 들을 건 아니니까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 뭐 디동의 입장도 있지만 저희가 뼈 때리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좀 그런 편안함? 나 혼자 이렇게 몰래 보면서 막 울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원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연 한번 디동이가 읽어볼까요? 제목부터. 자, 우선 제목. 너무 당황스러워요. 나도 당황스러워. 네,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자, 요즘 애들 이렇게 예의가 없나요? 그치. 일단은 좀 사연을 그래도 읽어봐 볼까요? 네. 네, 자, 아이들이라 그럴 수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좀 유독 거슬리는 표정을 좀 하거나 아니면 대답을 할 때 어떤 말투 또는 사용하는 표현들이 좀 예의가 없습니다. 아이라서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명도 좀 해주시고 뭔가 혼내보기도 하고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래서 학부모님 상담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머님이랑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치, 막상 말씀은 드리고 싶긴 한데 말하려고 하니까 애가 예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투 고쳐주세요 뭐 이런 답이 근데 이게 사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할 말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되지.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요즘 애들이라고 좀 표현을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언제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렇고 우리가 이 기분이 서로 상할 수는 있는데 그것 또한 이 아이의 표현이라서 이 아이가 예의가 왜 없었을까? 이렇게 접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러네. 저도 당황스럽네요. 근데 그쵸, 애들이 거부 반응을 뭔가 일으킨다거나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틱틱거릴 때가 있긴 하죠. 근데 왜 예전에 그 연예인 중에 김숙 씨가 한 것처럼 뭐 상처 주네? 막 이렇게 표현하라고 한 것처럼 진짜 어른이라면 그냥 뭐 혼낼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이게 성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너가 나한테 한 말이 어떤 의도로 했을지에 대한 이거를 좀 주고받긴 해야 되는데 진짜 겪어봤을 때는 애들은 같이 어떤 무리지어서 단체로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좀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자존감 이런 거를 좀 표출하고 싶어서라도 더 그렇게 공격적으로 아니면 좀 격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 왜 따로 데리고 가서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좀 그렇게 뭐 이렇게 정말 나빠? 이런 아이들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오늘에 보이는 키워드는 혼내보기도 하셨다라고 했는데 사실 더 잉글리시에서는 저희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혼내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면담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어쨌든 아이랑 상담하고 면담했을 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우리 어떤 친구의 이런 말이나 행동 때문에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좀 상처를 받았어. 근데 혹시 우리 친구가 어떤 게 좀 불편했을까? 아니면 선생님이 뭔가 혹시 실수한 게 있었는지 저는 물어봤어요.
그럼 아이들도 본인의 행동과 그런 말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할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뭔가 그 관계에 대한 그런 게 좀 형성이 된다라든지 사실 예의가 없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 존재감? 이런 관심? 이런 거는 모든 아이들이 사실 받고 싶어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님과 그러니까 학부모님과 상담을 어쨌든 만약에 진행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극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저도 상담은 노.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저는 어떻게 약간 보였냐면 사실 아이 한 명 핸들링을 나는 못하고 있는데 그걸 어머님한테 굳이 넘기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고 당신이 당신 자식을 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고쳐오세요의 느낌으로밖에는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상담을 오히려 하면 어머님도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고 이 원장님한테도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어떤 좋은 효과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이랑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거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서로가 진짜 안 맞아서인 것 같은데 아이가 직접적으로 원장님이나 이 학원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게 원인이라는 게 이제 좀 밝혀졌다고 하면 어머님이랑 상담하실 때도 내용이 나오겠죠. 이 아이가 지금 학원을 다닐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님 알고 계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야지 그게 오히려 더 교육 전문가로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면 그냥 나도 똑같은 아이와 이 감정 싸움하는 그 정도로밖에 안 비춰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 애들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요즘 애들 진짜 항상 요즘 애들 있었고 나도 그 중에 하나였을 거고 예의가 없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필요한 거고 근데 그거를 혼낸다고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걸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배우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러한 아이들이 있을 때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이가 만약에 수업을 어쨌든 여기는 공부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공간에서 뭔가 이러한 말투, 행동, 뭔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는 건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수업을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같이 호흡하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친구도 뭔가 여기는 왔으니까 그래도 참여는 하고 싶고 근데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제를 벗어나는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혹시 어려운 건지 나는 정말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나는 너의 편에 있다? 내가 뭔가 해결을 해주고 싶어 한다? 그러니 좀 너도 편하게 얘기를 이참에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교육 내용이 더 잉글리시 때는 어쨌든 아이도 정말 초등학생들도 하나의 어떤 인격체? 뭐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어쨌든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다 이해를 하고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 전에는. 그냥 애는 애. 근데 정말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감정적으로 내가 이제 나가게 되다 보면 아이는 거기서 겁을 먹거든요. 잘못하면 원장님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는 거라서 조금 더 차분하게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러면서도 지금 수업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 낭비하느라 지금 아이가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자세도 그렇고 말을 막 툭툭 내뱉는 경우들이 있잖아,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나도 기분이 나쁘긴 한데 이거는 나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서 이 아이한테서 리스펙을 못 받은 거니까 나가서 이건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비겁하게 애들 앞에서 얘를 또 이렇게 한 명을 공격한다?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애들을 그렇게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나가서 얘기를 할까? 이렇게만 해도 벌써 느끼거든요, 아이들은. 뭐지? 잘못됐구나. 근데 나가고 들어올 때는 또 다시 웃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아이랑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가 이제 그 뒤에서 그러면 이제 느껴지죠. 아, 혼내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맺고 끊는 게 여기서도 지금 필요한 건데 이 아이도 모르지 않아요. 맞아요. 모르지 않아요. 이게 진짜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다루는 일이라 진짜 힘들다. 근데 이게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는 게 저희 아들도 이제 사춘기잖아요. 말을 어쩜 저렇게 이쁘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다르게 풀어서 어쨌든 해결을 해보고자 한다면 어쨌든 이 원장님께서도 해결을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이번에는 해결을 또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거는 어떨지.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는 애들이나 어머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게 없어져요. 이건 약간 약간 초기에 진짜 네. 겪으시는 것 같고 조금 지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진 않으시죠. 보통 이제 그때 가서는 직원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더 많으시니까 초반이라서 그런 거 충분히 겪으시는 것도 필요하고 겪는 게 필요하죠. 겪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또 해보고 대처했더니 또 해결이 되네라든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생겼네. 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좀 찾아가시는 게 맞겠죠. 네, 애들은 예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원장님 조금 더 이제 성숙한 어떤 어른으로서 교육자로서 접근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좀 자연스럽게 이걸 알았던 것 같아. 미국에서 자라면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되게 서로 되게 존중해가면서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는 그 힘이 좀 생긴 것 같고 학생이지만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되게 좋았던 어떤 어린 시절, 유년 시절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 걸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아니었던 경우에는 힘들 것 같긴 해요. 여기에서는 뭐 워낙에 진짜 혼낸다라는 게 있었고 또 맞기도 했잖아.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그래서 네, 이거는 원장님이랑 아이가 해결하셔야 될 것. 선생님이랑 아이가 해결해야 될 것. 네, 어머님을 함께 관여하시게 하게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고상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